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 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무상 보육을 책임지는 이른바 누리과정 예산이 있지요. 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 그리고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결국 보육 대란으로 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심각했었는데요. 올해 또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총 예산은 4조 239억 원인데요. 현재 이 중 72%가량이 마련하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겁니다. 만약 정부가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당장 어린이집 아이를 맡겨둔 부모님들 걱정 굉장히 커지실 텐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육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예. 교육부가 어제 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입장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선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대책입니다. 그 교육부의 논리가요. 네. 교부금 속에 다 반영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누리과정 비용을 교부금 속에 다 배정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경기도의 경우만 보면요. 네. 교부금이 작년보다 순수하게 증가한 것이 한 4,36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인건비만 순증한 것이 거의 2,800억 가까이 됩니다. 인건비만 2,800억. 예. 순수 증가된 것이. 네. 그러니까 3% 증액하고 호봉 인상분이 있고 그래서 네. 2,800은 빼면 증가된 게 얼마 1,500억 증가된 셈이에요. 참. 예.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교육부는 뭘 가지고 다 했다고 그러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내는 내국세의 20.27%를 계산해서 네.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 한 41조 되는 거를 각 네. 교육청에 나눠서 준 겁니다. 네. 그게 저희는 8조 4천억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보다 한 4,360억이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것은. 예.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순증한 거 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를 반영했다고 그런지 난 알 수가 없고요.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이야기고. 네네. 두 번째로는 작년에 2015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예. 정말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우리가 이 문제점을 제시를 했었어요.
이 법령을 고쳐야 된다.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교부금 액수가 증액이 되지 않으면 네. 이거 감당할 수가 없다. 음. 이제 세 번째가 이 누리과정 비용에 대해서 이 우리가 부담하려고 하면 네. 이것은 정말 이 법령을 바꿔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더니 오히려 법령을 바꾼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의무 편성하라고 아주 강제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예. 그러면서도 작년에는 어떻게든 우리도 이 좋은 사업이니까 네네. 3세, 5세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사업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자. 그렇게 노력을 한 끝에 아시는 바와 같이 목적 예비비라고 해서 우회 지원한다고 5천억 네. 국고에서 내고 그다음에 지방채를 그 교부금법 지방재정법을 국회와 협의를 네. 해가지고 개정해가지고 1조의 지방채를 발행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금년에는요 겨우 3천억 우회 지원한다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작년보다 더 어려워진 거네요. 그러면. 아니 그럼요. 작년보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아까 우리 장윤선 선생도 뭐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 음. 현재 이 도의회가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마지막 최종 예산안을 의결을 하는데요. 네. 이것도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6일이 법정기일입니다. 원래. 네, 그렇죠. 근데 이 누리과정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든지 뭘 해보려고 도의회도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내일 모레는 마지막 뭐 턱에 걸렸으니까 이제 의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요. 네. 저는 이 상황에서 경기도 의회가 이 전액 편성을 거부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작년에는 예비비를 5천억 땡기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바꿔가지고 지방채 1조 발행해서 어쨌든 빚으로 이제 그 누리과정 예산을 땜질 처방한 셈인데 올해는 그마저도 지금 어렵게 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난 17일 전국 교육감님들께서 모이셨어요. 그래서 누리과정 이거 해법이 필요하다 긴급회의를 여셨는데요. 정부에 여러 가지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 제안한 내용들 정부가 사실상 거부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정부는 그동안에 우리 교육감 협의회 회의도 그렇습니다만 부교육감 회의도 소집을 해가지고 네. 오히려 압박을 가하면서 아무튼 이거 다 책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국무조정실장 같은 경우는 뭐 압박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엄달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그러는 상황인데 네. 저는 정부가 이 해법은 찾지 않고 이렇게 교육청에 압박을 가하는 걸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육감들은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네. 편성할 수 없다. 편성을 거부하는 결의를 했고 네. 그걸 지난번 회의 때 재확인을 했고요. 네네. 실제로 어린이집 부분을 대부분 다 편성을 안 했는데 네. 많은 시도에서 새누리당 그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많은 지역에서는 강제적으로 다 이제 편성을 했죠. 아. 어린이집 부분까지. 네. 뭐 예를 들면 인천이나 강원도나 뭐 이런 지역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부동의 사태가 벌어지고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대란이 네. 아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네. 교육청과 의회 간에 예. 일종의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부동의 네. 사태가 벌어지고 지금 뭐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따져보면 상당히 이게 이미 전쟁은 시작되고 있다. 보육대란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네요. 네. 제가 참고로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하나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동안 이제 기재부가 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왜 예산만 자꾸 늘어난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네. 이 논리를 얘기해서 예. 제가 이제 경기도만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요. 네. 경기도의 실제 2010년과 2015년을 비교해보면 네. 지난 5년간입니다. 네. 네. 실제로 인구수로 보면 한
1178만에서 1239만으로 상당히 늘었어요. 네. 세대 수도 4527세대에서 4800세대로 늘어나고요. 네. 근데 학생 수는 실제로 20만이 줄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학생 수는 줄었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학교 수가 네. 2128개에서 2286개로 약 한 160개가 늘어난 거고요. 학교가 늘었고. 학교가 늘고 학급 수는 네. 54,928개에서 56,700개로 1,776개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그동안 그렇죠. 쭉 정부가 해온 일관된 정책이었고 네. 이거에 따라서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나가고 두 번째로는 네. 신도시가 만들어지니까 학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 학생 수는 줄었다고 그러지만 네. 실제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학교 수가 늘어나니까 실제 예산은 훨씬 더 늘어난 겁니다. 관리해야 될 때는 훨씬 더 많아진 것이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놓고 이 정부가 네. 기획재정부가 원 수학을 공부들을 안 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난 이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만 네. 이 간단한 수치를 왜 참조를 안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경기도의 경우 인구 밀도 제일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부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올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또 담배값이 인상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육 재정에 보강되는 재원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들이 자꾸 여력이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시도교육청 안에 유보금도 있고 왜 돈이 없다고 하느냐.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청이 써야 되는 돈 자체가 줄어든다. 근데 왜 자꾸 돈이 없다고 주장하느냐. 이건 교육감들이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정부의 네. 주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주장도 말이 안 되는 것이요. 네. 가령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전입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이제 법정 전입금은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내는 지방 교육세고요. 네.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담배세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네. 이 작년보다 금년도에 늘어난 액수가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게 겨우 이 1,000억이 안 됩니다. 1,000억이 안 된다. 네, 1,000억이 되질 않아요. 예. 액수로 보면. 네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각 우리가 뭐 유보금이 있다 또는 뭐 이월금이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죠. 심지어 4조 원이 넘는 이월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것이 다 뭐냐면 학교 회계는요 네. 2월 말로 끝나요. 아. 정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죠. 12월부터 시작해서 이 겨울 방학 동안에 이 건설 공사라든가 이런 게 방학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마지막 기회에 거의 다 돼서 이게 다 명시 2월이나 사고 2월이지 돈이 남아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4조가 남아 있는데 왜 그러냐? 예. 근데 그걸 우리가 누누이 네. 그럼 4조를 분석해 보자. 네.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 얘기를 듣질 않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학교 회계는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네. 이 액수가 건설비라든가 무슨 학교 시설 개선비라든가 이게 학기 중엔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학이 되면서 시작하니까 이 액수가 남아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2월금이라고 해도 실제로 교육청의 2월금이 대체로 저희가 한 2% 조금 넘습니다. 예. 그런데 가령 정부의 경우는 5.5%고요. 네. 이 광역단체 경우가 4.5%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쪽에 2월금이 많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일 적은 포션이네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기재부도 그렇고 이 국무조정실도 그렇고 네.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한테 압박을 가지 말고 네. 정말 정확한 자료를 놓고 한번 우리가 논하자 네. 이러는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육부도요. 네. 심지어 우리 보고 지금 교육부는 우리 보고 1조 4천억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가용자산이. 그러니까요. 1조 4천억 그래서 원이 우리가- 남아있다. 네. 네, 남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봐. 뭐 어떤 어디에 걸 가지고 남아 얘기하는지. 있는지. 예. 네. 예. 그랬더니 그쪽이 자꾸 말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는 1조가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의 요구에 대한 자료를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네. 나는 정말 묻고 싶은 것이 네. 기재부도 그렇고 교육부도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 네. 이제 대통령이 좀 답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 지난 21일 날 1인 시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보수 언론들은 경기교육청이 교육감이 출장증을 끊어가지고 1인 시위를 한다. 이것만 부각을 하지 실제로 지금 돌아가는 답답한 그 보육 대란의 사정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육부도 기재부도 이 상황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아무런 답이 없고 이런 상황인데요.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그 영유아 3세에서 5세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실제 내년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어떻게 전망해야 됩니까? 이미 그렇게 들어간 거죠. 이미. 네,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건 보육대로는 내년에 뭐 1월부터 일어나는 거고요. 네. 이거는 뭐 이미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보셔야 돼요. 언제 경기도의 경우에 네. 오늘이나 내일이나 마지막 의회에서 네. 임시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이제 확정을 짓게 되겠는데요. 네. 지금 뭐 이 교육위원회가 이 누리과정 비용에 대한 전체 액수에 대한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네. 이게 뭐 어린이집 부분은 우리가 편성 안 한 대로 가결하고 유치원 부분은 뭐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를 뭐 의결하고 이건 안 된다. 예. 똑같은 어린이들인데 그렇죠. 못하는 거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는 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체 삭감한 대로 오늘 오후나 내일 아마 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서울은 어저께 다 그렇게 가결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서울은 0%로 네, 0으로 다 가결을 했고 경기도도 오늘 내일에 가결이 될 텐데 네.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을 왜 정부가 이렇게 가는지 네.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네. 정치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우리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네. 대통령이 공약한 이 3세, 5세의 영유아 보육 사업비를 돈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예산만 주시면 일은 열심히 그럼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네. 지금 얘기처럼 그러면 어디 잘라서도 한번 해봐라. 뭐 절약해서 해라.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책정하기 위해서 4,500억을 자르고요. 네. 작년에 학교 운영비 5% 줄인 거를 그대로 금년에도 5% 줄인 채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네. 근데 만약 이걸 잘라서라도 해라. 그러면 학교 운영비가 우리가 한 1조 330억인데 네.
누리과정에 이번 미편성한 게 5,459억이거든요. 5,459억. 경기도의 네, 경우만. 네, 우리가 미편성한 것만. 네. 전체를 얘기하면 1조 559억이고요. 1조 559억. 그런데 미편성한 걸 만일 학교 운영비에서 자른다면 학교 운영비가 반으로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는 학교 교육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 정말 저는 이렇게 강요하면 네. 저는 정말 내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것이 딴 게 아닙니다. 네. 정말 국가가 책임져야 할 헌법상에 책임져야 할 이 의무교육, 초중고의 초중의 의무교육과 이 고등학교 교육도 대통령은 무상교육 하겠다고 약속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초중고 유초중의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린이집은 또 그 보건복지부 산하고 또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가지고 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 받고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인데 어린이집 다니면 못 받고 유치원 다니면 받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전부 다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월 20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에 지원되는 보육비 이거를 일단 내년 1월부터 전부 못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요. 네. 어린이집 부분은 우리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네.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경기도로부터 돈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는 경기도에 이 돈을 넘겨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시스템 제도예요.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럼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네. 도지사에게 있거든요. 음. 그럼 우리는 돈만 내라는 건데 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이상한 법적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바꿔야 된다. 그리고 교육감에게 보육에 대한 의무가 없으니까 이것도 법정을 바꿔서 해야 된다. 그랬더니 엉뚱하게 시행령 바꿔가지고 오히려 의무 편성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까지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뭐 법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우리 보고 맡으라고 그러니 네. 이거는 사실 위법한 일을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 보고. 위법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정부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전국에 130명의 유치원생, 어린이집 원생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학생 전체가 전국에 130명의 어린이들이 전부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내년 1월에 이 보육 대란이 일어나는 거는 이젠 어쩔 수 없이 넘어간 일이고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것을 이루어내려면 내년 초에 네.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네. 추경을 하려면 적어도 물리적으로 적어도 한 2, 3월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때까지 정부가 과연 해답을 가져올 거냐는 게 이제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당장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다 시간을 따져보면 2, 3월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월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후보 시절에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테니 아이만 낳아달라 이렇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 애를 낳았는데 이제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는 약속 배반의 상황이 된 거예요. 실제 정부가 계속 하는 얘기는 국가에 돈이 없다. 정부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탓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실제로 정부가 돈이 없다는 건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네. 정부라는 건 원래 돈을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 문제를 교부금을 늘려야 된다. 기본적으로. 만약 우리한테 넘기려면 교부금을 늘려야 되니까 네. 내국세의 20.27%로 우리 교부금을 정한 비율을 네. 그럼 25.27%를 늘리거나 네. 아니면 내국세를 늘리는 증세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수차한 거죠. 아니 정부에 돈이 없다는 건 당연하죠. 돈이야 국민이 내는 세금이지. 네. 정부가 뭐 어디서 만들어내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다 이 귓전으로 듣고 전혀 해법을 찾지 않은 채 여기까지 온 정부가 무책임한 거죠. 나는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 교육청에다 이 책임을 묻습니까? 네. 오히려 이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될 일이죠. 네. 참 이게 네. 걱정입니다.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정부는 돈을 안 내놓고 있고 당장 집행을 해야 되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돈을 안 주니 이걸 가지고 쓸 수도 없고 이런 난감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그냥 뒷짐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마치 군대에서 무슨 뭐 500원 주고 뭐 담배 사오고 뭐 무슨 라면 사오고 뭐 그러고 남은 건 네 용돈 해.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작년에는 어떻게든 뭐 급한 불을 끄느라고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올해도 그러면 또 이 보육대란 막으려면 또 빚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도의 경우에 금년도 예산을 교부하면서 네. 이미 교육부가 저희 경우는 8천억의 지방채를 안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교부금 액수에서 4천억이 늘었다. 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예. 이미 8천억의 지방채를 생각해 보면 네. 이것도 그렇게 늘어난 것도 아닌 거죠. 그래요. 오히려 적자가 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문제는 2015년도에 전국적으로 부채 비율을 보면 네. 시도교육청의 전국 평균 부채 비율이 38%입니다. 늘어난 거죠. 네, 작년에 그 1조 추가 부채를 지방채 추가 발행. 지방채를 하면서 네. 지금 38%가 넘었고요. 네. 경기도는 어떠냐? 경기도는 2015년도 말로 저희가 전체 부채가 6조 5천억으로 실제로 예산을 대비 비교해 보면 50.7%입니다. 부채 비율이요. 네, 부채 비율이. 그러면 정부가 얘기하는 건전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 정부가 부채를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 광역 단체나 기초 단체의 경우는 40%가 부채 비율이 넘으면 네. 그거를 부도로 보거든요, 정부는. 사실상 모라토리움 상황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도는 벌써 부도가 난 거고요. 어머. 다른 시도의 경우 38%가 여기서 또 빚을 내라고 그러면 모두가 다 아주 그냥 디폴트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시도교육청이 전부 디폴트 상태가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 상태에서 만일 또 빚으로 낸다고 그러면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네. 또 하나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제가 꼭 말씀드릴 것이 네. 가령 국가나 경기도나 이렇게 그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내는 거는 네. 세금을 걷어서 갚을 수 있잖아요. 네. 가령 경기도의 경우도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이걸 갚으면 되는데 저희는 세금을 걷는 기관이 아니고 국가가 주는 교부금과 경기도가 주는 전입금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받았을 교부금을 미리 땡겨서 쓰는 거란 말씀이죠. 아. 그러면 미래 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미래의 토대가 무너지는 거네요. 미래 교육의 그렇습니다. 토대가. 그러니까 지금 2015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이 네. 2015년에 정말 지방교육 재정이 무너지느냐, 그 토대가. 네. 이걸 어떻게 어렵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이끌고 가느냐. 이 아주 기로에 서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해법 뭐가 있을까요? 우선 교육부하고 그 기재부하고 그리고 또 시도교육감님들 모여서 일단 해법을 위한 뭐 토론회 같은 거라도 좀 열어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방법을?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해법이란 건 단 하나죠. 이제 국고에서 어떻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방정부로서는 도저히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이 기로는 앞으로의 지방교육, 유초, 중고의 교육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이걸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는 아주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희들 교육감들로서는 이 문제를 국고 보조가 없이 다른 해법이 없다고 아주 단언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고 지원 없이 다른 해법은 없다. 이런 말씀을 네. 명백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이 지금 내년 총선 앞두고 보육대란을 일부러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선거에서 쟁점이 되게 만들어서 이것이 전부 여당인 새누리당 탓으로 몰기 위한 정략이다. 이것은 사실상의 정치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교육감들이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사실 이 교육감 가운데 과거 정치했던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교육감들 쪽에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고 네. 저도 이것은 정말 학생들과 교육을 위한 관점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정치적으로 이게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종걸 대표를 만났을 때도 이종걸 대표도 아주 곤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도 네. 여당만이 아니에요. 제 원유철 대표도 만나고요. 네. 두 사람이 다 곤혹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내년 선거에 다 부담스럽거든요. 이 문제가. 그렇죠. 당장 1월부터 안 되면 이거 뭐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런 것도 하나 똑바로 못하고 이런 비판이 바로 나오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이 해결을 못했으니까 어떻든 간에 여야가 해결을 못했으니까 양쪽이 다 부담스러운 것이지 네. 이게 무슨 뭐 어느 누구에게 이롭다 어느 누구에게 해롭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정치권이 뭐 해결을 못했으니까 책임을 묻는다가 아니고 정말 이거는 이제 제가 국회의장도 만나고 아까 말씀드린 여야 대표 만나고 뭐 예산관계 의원들 만나고 뭐 정부 관계자들 만나고 다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네네. 해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해법을 찾아야 되냐? 이건 대통령밖에 안 계세요. 답을 주실 분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군요. 네. 네? 거기서 해법이 나와야지. 네. 이게 그럼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게 정치적으로 묻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고 네. 대통령의 시책 사업이니까 네. 이제 뭐 정치권도 정부도 이걸 해낼 수가 없으니 청와대가 어떻든 답을 해달라. 네. 그게 제가 드리는 마지막 요구입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오로지 그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서만 잠 못 이루신다 이런 보도가 속보로 나오는 상황인데 이 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앞에 교육감님 아니 대통령께서는 아마 뭡니까 뭐 법안 통과가 안 돼가지고 잠 못 이루신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 17개 시도 교육감들은요 네. 지금 이 학생들 교육 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정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 가령 우리가 전국에 이 영유아만 해도 130만 명인데 네. 130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큰 숫자죠. 네, 여기에 이제 가구수를 생각해 보면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학생들을 다 생각해 보면 이게 학교 교육 현장에 직결되는 위협인데 이거 당장 내년에 어떻게 우리가 이 험로를 헤쳐나갈지 지금 아주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잠은 우리가 못 자고 있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걱정에 한숨에 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어우,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 배달은 1800-9222, 퀵 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 배달은 1800-9222, 퀵 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책은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말씀을 안 하시고 이게 좀 그래도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끝내 결정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신의 한 수랄까요? 이거 없을까요, 정말? 마지막 신의 한 수는 정말로 저는 신이 결정해야 될 텐데 신이 결정하실 수는 없고 신 같은 존재가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교육청으로서는 여기에 어떤 해법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이미 이런 상황을 막아나가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2015년도 예산 세울 때 정말 황우엽 부총리와 이 기재부 방차관, 지금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가 계십니다만 네. 그런 분들하고 누차의 얘기를 갖다가 정말 개인적으로도 하고 단체로도 하고 이 해법을 찾기 위해서 네. 특히 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이 교부금법이요, 이게 잘 생각해 두셔야 될 것이 네. 내국세의 20.27%로 묶어놨습니다, 법으로. 그러면 내국세가 적게 거치면 네. 교육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네요. 이 어려움에 대한 법적 보완책이 없습니다. 법적 보완책이 없어요. 예.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이제 경기 하락한다고 그러고, 네. 2% 경제 성장률로 떨어진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네. 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2, 3년 후에, 네. 혹은 4, 5년 후에 빚 갚아야죠. 네. 여기에 이런 거 다 감당해야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금 해법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있으니 네.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빨리 먼저 받아가지고 써라. 아니, 학교용지 부담금을 가지고 영유아 보육비 쓰고 나면 학교용지는 어디서 사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합니까? 특히 경기도는요, 매년 30개, 40개 학교를 새로 짓는 곳인데. 네. 이제 두 번째 해법이 뭐냐면, 저희가 금년에 벌써 이제 원리금 상환하는 것이 한 4,500억 됩니다. 네. 그럼 원리금 상환하는 걸 유예해 줄 테니까, 네. 그거 가지고 편성해라. 나는 그것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원리금 상환 금년에 유예하면 내년에 가서 또 부담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또 누적되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감으로서 이렇게 살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도 자꾸 미봉책만 따지려고 그러지 말고, 네.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교육부와 기재부가 머리를 맞대고 청와대와 함께 이 교부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 네. 이거 해야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걸 생각해야 되면,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년에 가면 네. 내년도에 정말 내가 경기도 학부모들 다 동원해서라도 네. 지금 현재 있는 이 지방재정법의 교부금 제도,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국세가 줄어들어서 네. 교부금이 줄어서 학교 교육이 어려워지는 걸 예상하고, 네. 법 개정을 위한 청원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법 개정 청원 운동을 학부모님들하고 네. 함께 벌이겠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네, 단호하게 제가 벌려서 이 법을, 왜냐면 우리는 법 개정, 법안 제출할 권한이 없으니까, 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입법 청원 운동까지. 전국적인 청원 운동을 벌려서, 네. 이 정말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아주 정말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네. 교육감님 네. 의지가 여기까지 확 전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교육부도 네네. 기재부도 지금 전부 꼼수예요. 학교 용지 부담금을
딴 데로 돌려서 써라. 그리고 원리금 상환하지 말고 유예시킬 테니까 그 돈으로 땡겨 써라. 이렇게 전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꼼수죠. 교육계가 이렇게 전 그래서요. 전 그런 생각에 교육부 주장 담당하고 네. 기재부 담당하고 청와대 담당하고 다 나와서 나하고 좀 맞짱 좀 토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짱 토론. 텔레비 앞에서. 네. 예. 알겠습니다. 텔레비 앞에서 이거 정말 이게 이래가지고 되느냐? 예. 뭐가 진실인지 국민 앞에 밝히고 네.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좋네요. 예. 이대로 갈 일이 아니죠, 뭐. 알겠습니다. 저희 오마이뉴스가 맞짱 네. 토론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기재부 네. 마련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이 문제가 이제는 교육청 과제도 아니고 국민적 과제입니다. 3세, 5세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전체의 문제고요. 우리 미래의 문제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적어도 원만하게 아이들을 잘 길러야 우리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과제고 전 국민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의 해법을 정말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께서 이걸 풀어나가야 될 것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어렵지만 2015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2016년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말 슬픔과 고난을 넘어 우리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교육감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